8월 9일 월요일 오전 11시 19분입니다. 이 길목은 제가 우리 부모님 댁에 들를 때 자주 지나치는 길목인데요. 새롭게 영화관이 들어서게 됩니다. 저는 우리 경주에 이런 근사한 상업시설들 들어오는 게 무진장 반갑고 환영하는 마음입니다. 오히려 이런 거 들어올 때 반대하는 게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업종이 영화관이다 보니까 코로나 정치 방역을 잘 뚫고 잘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뭐 제가 그것보다도 여기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화환들을 제 눈에 띄게 돼서 차를 멈춰 세우고 간단하게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주차한 다음에 숫자를 대충 카운트를 해봤는데 앞면에 이렇게 쭉 늘어서 있는 것만 해도 100여 개가 되고, 또 그 반대편에 지금 눈에는 안 보이는데 건물 내부에도 일렬로 쭉 화환이 늘어서 있습니다. 뭐 보니까 경북경찰청 발전협의회 뭐 이런 타이틀도 있고 뭐 많네요. 제가 알 법한 그런 단체도 있고 있는데 100여 개가 훨씬 넘는데 눈에 띄는 것만 해도 화환 하나가 한 개 10만원 이라고 계산하면 뭐 1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8월 9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방금 제가 지나오다가 경주에 새롭게 오픈 준비 중인 영화관 앞에 늘어서 있는 화환을 발견하고 영상을 한번 남겼는데요. 그걸 이 영상 앞에다가 제가 갖다 붙일 건데, 눈에 앞열 띄는 화환만 100여 개입니다. 아주 인맥이 넓은 분인가 봐요. 저는 뭐 그 업체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그냥 화환만 보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 업체를 두고 가타부타 뭐 제가 비판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대한민국에 많은 자생단체들이 있습니다. 친목 모임이 있고, 뭐 거기에는 뭐 청년회, 방범대 뭐 이러한 자생단체도 있고요. 뭐 또 각종 학연, 지연, 혈연을 기반으로 한 또 친목 모임들이 있습니다. 말인적 친목 모임인데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당겨주고 밀어주고 상부상조하고 가서 팔아주고 니네 모르나 니 자아 모르나 야 내일 아침에 내 후배 걔가 찾아갈 거다, 이런 걸로 정말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이익 동맹이라고 할까요? 예,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의 경조사 문화가 아주 찌들어 있죠. 뭐 그건 조선시대 때는 이제 특권층들이죠. 그야말로 허례허식으로 날이 지고 날이 샜다라고 하는 그 조선시대의 문화, 그 풍습, 그걸 그대로 야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뭐 전방위적으로 조선 그 허례의식의 문화에 찌들어 있는 게 지금 한국 사회이고, 역설적이게도 코로나라고 하는 비록 정치 방역이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것을 거쳐오면서 제법 정화가 강제로 정화가 좀 되었다고 저는 봐지고요. 특히나 작은 도시일수록, 우리 경주 같은 이런 작은 도시일수록 그런 경조사 문화를 바탕으로 한 친목 모임 풍습이 굉장히 짙게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
LH 사태로 그렇게 떠들썩해도 단 한 명도 수사를 받지 않는 희한한 도덕적으로 완벽한 그런 도시인 것처럼 이렇게 수사가 한 명도 안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얼마 전에 고도 제한 36층 제한이 풀렸고요. 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나고 자란 도시라서 제가 비판을 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유감스럽긴 한데, 그 영화 익기라는 게 있습니다. 익기. 그 영화 익기에 나오는 그런 지역 같아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도 갔다 왔습니다만, 제주는 좀 자주 가는 편인데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지만, 관광의 섬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상업화된 그런 업체라든지 지역을 빼놓고는 폐쇄성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약간 이 고립, 자처에서 고립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육지 사람들을 향해서 육지 것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육지에서 온 것들, 육지 것들. 근데 제주도 못지않게 이곳 경주도 아주 폐쇄적인 도시 중에 하나예요. 타 지역에서 여기 와가지고 적응하기가 참 힘들다고 정평이 나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마침 제가 기도 안 차가지고 이 남겨놨던 신문이 있습니다. 경주신문이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주간 신문이에요. 여기에 6월 18일자, 6월 25일자 각각 두 사람이 경주에 대한 진단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특히 경주 사람들의 속성에 대한 진단. 먼저 장성애라고 하는 교육학 박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제창의융합교육원장 장성애라고 하는 여성인데요. 이 좋은 도시, 이 행복한 도시에 대한 평가가 왜 이리 가혹한지에 대한 생각을 해봅시다. 경주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정말 경주 사람들은 경주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경주의 가치를 제대로 찾았을까요? 한참을 생각해도 선뜻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입안에서, 머릿속에서 맴돌던 말을 오늘 해볼까 합니다. 행동하는 지성인 서경덕 교수를 앞세워서 뭐 이렇게 쭉 서술합니다. 서경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한국에 서경덕이 있다면 일본인으로서는 호사카 유지라고 하는 사람,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일본인으로서 일본의 양심가다 이렇게 이제 자기 라벨을 자칭 타칭 붙여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국에는 서경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경주는 이름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경주 사는 사람들이 이대로 행복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컨텐츠가 아닐까 합니다. 경주만이 가지고 있는 침묵 같은 고요함, 편안함, 이런 것은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1000년 이상 여기에 머무르며 살았던 사람들, 방문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기운이 경주에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요, 천년고도, 그 다음 외부에서 왔는 사람들이 이야 수학여행 때 왔는데 아직도 경주는 그대로네, 참 고즈넉한 도시야, 이딴 소리 제가 정말 질색이거든요. 그래? 그러면 고즈넉한 도시에 네가 한번 살아봐라. 고도 제한 36층이 얼마 전에 풀렸는 도시다. 에? 천년고도. 천년고도인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일본의 교토처럼 노벨 과학상을 배출해내는 교토대학 같은 게 있습니까? 교세라 같은 기업이 있습니까? 그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발전을 만들어내는 도시가 아니라 캐캐묵은, 그래서 일부 땅놀이 해가지고 돈 빨아먹는 사람들만 있고 발전이라고는 없는, 무언가 들어온다고 하면 반대 일색, 기껏해서 무주로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갚버렸던 그 태권도 공원에 반대 급부로서 애따 너희 먹어라 해서 한수원 본사가 방패장과 함께 왔는데, 그나마도 도심부에 위치해 가지고 시너지를 일으켜야 될 것을 양북면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경운기 타고 와서 데모하고 하니까 본사를 그 산속에다가, 양북면 산속에다가 처박아서 사찰처럼 만들어버린 그런 도시가 지금 경주입니다. 지금 동국대학교가 나간이 많이
해대니까 나가지 마라, 의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플래카드 달고, 오라버니 나가지 마세요, 바지 가랭이 붙들듯이 말이죠. 그렇게 해대기나 하고, 동국대학교 총학생의 애들은 또 시장 찾아가가지고 뭐 교습을 한다고, 지자체장 찾아가서 교습해가지고 대학교가 발전이 된다고 하는 거는 제가 듣도 보도 못한 논리거든요. 그런 거나 해대고 있는. 그런데 신라보다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신라가 얼마나 개방적이고 교역국가였습니까? 그리고 신라의 여왕이 탄생했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때보다 저는 지금이 더 폐쇄적인 수구도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장승혜라는 이런 분은 정치적으로도 분명히 좌익 정당을 지지할 성향의 사람임이 분명해요. 그 다음 부족주의와 경주라고 하는 제목의 이성주 경주신문 편집국장의 칼럼이 있습니다. 지금 경주에 필요한 것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부족주의가 아닌 소통하고 통합하는 열린 부족주의가 필요한 때다. 외부인들은 경주를 혈연학연 지연이 매우 강한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 경주의 독특한 정서도 마음의 빗장을 활짝 열면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웃긴 소리죠. 타 지역에서 경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경주 가니까 사람들 왜 그렇게 불친절하냐. 뭐 말투를 가지고는 특성이 있습니다만은 무뚝뚝하다. 제가 경주에 있으면서도 한 번씩 식당에 가면,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쉬고 있다가 자기의 휴식 시간을 침범한 불청객처럼 대하는 그런 표정과 말투 한두 번 겪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런 말 하겠죠. 야, 다른 도시에서 누가 무엇을 평가를 하든 우리는 우리만의 고유한 독특함을 자랑 삼아 유지하고 내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경주다움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바로 상대주의, 문화상대주의 또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또는 뭡니까? 송두율 같은 사람들이 북한 체제에 대해서, 그건 북한 체제 내부 상황에 따라서 그들의 사연도 있는 거 아니냐, 내재적인 접근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던 것과 똑같은 방식인 겁니다. 경주가 고립되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넓게 보자면 경북이, 또 더 넓게 보자면 대한민국이 고립되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이 공산체제와 함께 대립하면서 분단되어 있었던 이유가 남한의 발전을 이끌어왔던 원동력이기도 하죠. 남한은 섬입니다. 한반도에 붙어 있지만 섬인 거죠. 그 섬인게 역설적으로 우리의 발전을 이끌어왔단 말입니다. 해양 개방 국가로 내달릴 수 있었던 원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역설적인 발전의 동력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경주 사람들이 평가하고 경주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만족하면 됐다, 이게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면은 왜 지금 황리단길, 저기도 땅 재미 본 사람들 싹 빠져나간 자리이긴 합니다만, 저기에 타지에서 청년들이 몰려와가지고 지갑 열어가지고 돈 뿌려주니까 그래도 핫한 지역이라고 해서 좀 신경 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문화 콘텐츠를 저기다가 같이 접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기에 위입된 소비자층이 경주 도심부로, 중심상가 쪽으로도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타지하고 이렇게 교류하고, 특히나 박정희 정권 때 경주에 보문 관광단지를 개발하고 했던 그런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외부 지향적이어야 되고 개방적인 도시여야 됩니다. 우리의 경주에 살 길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충분한 또 인프라도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장이라든지 나름대로 이 지역에서 리더들이 그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인데 우리가 지금 동해를 끼고 있죠. 그리고 울산, 포항, 대구와 인접도시와 함께 위성체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잘 들여다본다면 좋은 소스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러한 경주신문 편집국장이라고 하는 사람, 장성의 뭐 교육학 박사라고 하는 사람, 경주 사람의 의미 이러면서 행동하는 지성인 서경덕 교수 이딴 소리나 해서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아까 거기 제가 영상 앞부분에 붙여놨던 그 화환 보셨죠? 그 가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경조사 났을 때 가보면 다 그런 풍경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도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사라지는 순간 대한민국이 저는 점프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화환 자기 집단, 자기 개인 타이틀 붙여가지고 놓았는 사람들이 서로끼리 어떤 일이 있을 때 외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이고 형님 내 모릅니까? 야 동생아 니 자 모르나? 에? 그게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겁니까? 맛있으면 장사가 잘 되고 맛없으면 안 돼야 되고 서비스 친절하면 잘 돼야 되고 아니면 안 돼야 되는 거죠. 저도 한참 부족합니다. 이런 지적을 하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울 정도로 한참 부족합니다만 제가 태권도장 한 지 21년 됐는데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 아버지가 극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반대를 하면서도 이왕 하게 되니까 한번 조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저도 온갖 친목 모임에 가입을 해가지고 저녁이면 술자리 갖고 막 그렇게 싸돌아 다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인맥 믿고 장사하지 마라. 그래가 잘 되는 놈 못 봤다. 이런 말을 하세요. 실력으로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아주 신주단지처럼 기억을 하면서 아직까지 그때부터 살아오고 있습니다. 모임 가가지고 아이고 형님 집에 어린아이들 있죠. 우리 태권도장 등록 좀 시켜주이소. 누구 좀 소개 좀 시켜주이소. 제가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에 조금 부끄럽긴 한데 뭐 소문이라는 것이 저기 괜찮다 하더라, 잘 가르친다 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평판도 가끔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평판 조금은 있었겠죠. 그래서 아는 선배님이 자기의 아이를 데리고 태권도장에 상담 등록하러 왔다가 저를 딱 맞닥뜨리고 야 이거 누가 가보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광수 네가 하는 곳이었구나 라고 했을 때 그건 굉장히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마침 또 아는 후배가 하는 곳이니까 더욱 좋아지는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안다고 보내놨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보니까 참 짜증나고 불만인 경우가 가끔 있는데 말을 하자고 하니까 이 후배가 하는 데라 가지고 말이지 안면이 받쳐가 말도 못하겠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야 우리 이번 친목 모임 원래회를 한다. 50명이다. 야 어디 갈래? 20대 회원 후배들은 어디에 맛있는 데가 있다던데요, 황리단길에 어디 핫한 데가 있다던데요 하면 이제 선배들은 눌러버리죠. 야 시끄럽다. 저 말이지 우리 저 동기 똥파리가 운영하는 저 국밥집 있어. 자 그쪽으로 모조리 가는 거야. 20대 후배들은 입이 닭발같이 나오는 거죠. 이미 이 지역에서도 20대와 30대 40대는 그렇게 괴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나 이 신문통에서 이 사람 처음 봤어요. 이런 언론인, 그 다음에 뭐 박사라고 하는 소위 자타칭 지식인, 이런 훈수 좀 내놓지 말길 바래요. 이 지식인이 명색 이런 식의 판단, 도시관, 세계관을 갖고 이렇게 신문에서 실어주는 것도 참 문제긴 한데요. 이래 되겠습니까? 아까 지나가다 제가 화환을 보고 난 뒤에 얼마 전에 제가 기도 안 차가지고 남겨놨던 이 경주신문이라는 거 곁들여 가지고 경주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아마 도시에 대한 이야기와 맥이 닿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경주에 살면 무조건 경주 좋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경주 최고라고 무조건 이야기해야 됩니까? 한국에 살면은 조선 국뽕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번에 일본 도쿄올림픽에 대한 우리 한국 언론들 한번 보세요. 정말 창피해가지고 고개를 못 들 지경이에요. 예. 창피해가지고 어린애들 사움질 하는 것처럼 말이죠. 마치 시골 도시의 면 단위에 체육대회 할 때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아비투스처럼 말이죠.
이웃 도시에서 벌어지는 그 잔치 행사에 어떻게 한번 재를 뿌려 보려고 트집을 잡고 해가지고 하는 꼬라지들 보면 나중에 베이징 올림픽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